얘가 왜 예전 같지 않을까? 권태기 왔으면 마음이 뜬 줄 알고 막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반을 끌어내려고 막 삽질할 거 아니야. 인간 내면 속에서 살려고 판단한단 말이야.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야. 무료연애 진단 재회 후에도 항상 불안합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무턱대고 우리가 너 아직 감정 남아있냐? 마음에 있냐? 해가지고 재회를 딱 해버리면은 이런 불안한 심리가 생깁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오래 만나기도 했어요.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만났습니다. 1년 5개월 연애 후 상대방의 권태기, 저에게 애정이 식고 저와의 관계가 지쳐서 더 이상은 연락도 귀찮다는 이유로 제가 상대방에게 차였습니다. 2달 후에 상대 남자의 후폭풍으로 인해 재회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후 현재는 재회하여 한 달 정도 다시 사귄 시점입니다. 저희가 연애를 했을 당시 남친은 먼저 합격한 공무원, 저는 공시생이었으며 남친이 저희 공부를 기다려주는 동안 저희 공부 스트레스를 받아주는 문제와 데이트를 자주 못하는 문제 등으로 많이 저에게 애정이 식고 지쳤던 것이 이별의 주된 원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후 저는 공백 기간 동안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고 현재는 달라진 상황, 동등한 이제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권태기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마음이 식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에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연애라는 파트에서만 국한돼서 생각을 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합리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회사를 다니다가 똑같이 권태기가 올 수가 있거든요.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너무 오버페이스를 하다 보면 금방 지칠 수 있겠죠. 그게 권태기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처음에는 부푼 꿈을 가지고 삼성 전자에 들어갔어. 이 회사에서 내가 뼈를 묻어야겠다. 큰 포부를 갖고 딱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맨날 밤새 근무하고 나는 체력이 안 되는데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금방 지쳤어. 오늘 아침에 회사를 딱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나처럼 방송을 딱 키려고 했더니 방송 존나 키기 싫어. 내가 방송에 대한 애정이 떨어졌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쉬고 싶고 멈추고 싶지, 당연히. 그죠? 이게 권태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교제 기간이 1년 8개월입니다. 보통 페이스 조절을 못했으면은 보통 한 5, 6개월이나 3개월 이 정도도 못 가요. 페이스 조절을 했기 때문에 1년 5개월 정도 사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페이스 조절보다는 1년 이상 연애를 하다가 이렇게 권태기가 오는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남자친구가 이직을 한다든가 부서 이동을 한다든가 여자친구가 환경 변화가 있었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인생에 슬럼프가 왔을 가능성도 되게 높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걸 탓을 돌릴 수가 있는 거거든.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는 생존하는 본능이 있고 번식 본능이 있어. 둘 중에 하나는 놔야 될 거거든. 내가 지금 당장 회사를 두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여자친구를 끊어내거나 남자친구를 끊어내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내면 세계에서는 사는 게 먼저지 번식은 좀 이따 해도 되거든. 살아야지 나중에 번식을 하든 섹스를 하든 그건 나중에 할 거 아닙니까? 동물적으로. 나는 연애할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여러분들 헤어질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권태기 왔으면 마음이 뜬 줄 알고 막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반을 끌어내려고 막 삽질할 거 아니야. 완전 소모적인, 완전 그거는 해결책도 아니고 권태기가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걔는 지쳐서 힘들어 죽겠는데 가만히 안 놔두고 질투심을 유발한다든가 막 자꾸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해봐. 채 막 이런 것도 쓰고 강력 지침도 쓰고 막 그래봐. 그런 이상한 행동 해봐야 순간적으로는 좀비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몇 번 한 두세 발자국 걸어가다가 멈추는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 왜 이렇게 차였냐 보면 이 여자친구는 공시 준비생이거든. 공무원이 아직 덜 돼 있는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공부 스트레스를 갖다 남친한테 풀었다고 자기가 자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애는 이 여자친구랑 만나는 게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들고 자기가 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만의 개인적인 환경이 있고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자친구 스트레스까지 받으려고 하고 여자친구가 언제 공무원에 합격한지도 잘 몰라. 얘랑 더 사귄다는 건 무슨 얘기야. 지금 힘들어 뒤지겠는데 본능적으로 연애 좀 나중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 인간 내면 세계에선 살려고 판단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친구 입장에는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다시 재회를 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별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야? 스트레스가 심해서 헤어질 가능성은 거의 99%예요. 야 너무 행복하다 근데 헤어져. 이렇게 하는 미친 사람이 없잖아.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마음의 문제로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마음이 멀어졌으니까 마음을 어떻게 한번 돌려볼까요? 저를 생각하기나 할까요? 이러면서 의존만 드립달라 그러니까 걔는 더 싫어지지. 아무튼 스트레스를 덜해주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신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되면 한다니면 그래도 이별의 원인이 뭔지는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귀는 이유가 스킨십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맨날 고통만 줘, 스트레스만 줘, 안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주된 원인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달라진 상황이라고 하죠. 근데 이 여자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현재의 상황 자체가 다 달라진 건 아니에요.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재회를 갖다가 2달 만에 했죠. 그러면 뭐 이 남자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제 다시 리스타트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 연락이 먼저 왔네? 그럼 얘가 되게 적극적일까? 얘는 그때까지 되게 힘들었었는데 갑자기 좋아질 리가 없거든. 재회 또한 남자친구가 먼저 시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남자에게 2번 차일까 매번 노심초사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힘든 시기에 차인 기억에 크게 대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합리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남자친구에게 사소한 서운함의 표현, 애정 표현의 재촉이나 징징거리는 말 등에 일치하지 않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만남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의 사이는 무난하고 싸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속으로는 또 다시 이별각을 재고 있지 않을까 늘 불안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남자가 정말 좋아서 쭉 잘 이어나가서 결혼까지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대화, 스킨십, 연락, 만남 빈도 등 모든 게 어색하고 예전 같지가 않아요. 재회 초반에는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지만 혹시라도 이게 재회 초창기 때의 문제가 아닌 단순 남자의 섣부른 재회로 인한 남자의 마음이 크게 떠서 금방이라도 엎어지고 반복될 이별 전조 증상이 아닐까 불안합니다. 제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먼저 붙잡은 쪽은 남자인데 오히려 붙잡힌 저보다 더 경계하듯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성긋듯이 스킨십도 먼저 잘 안 해요. 먼저 연락이 오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인간의 마음을 너무너무 모르는 겁니다. 전화통화도 일절 안 하고 카톡도 예전보다 확 줄고 만남도 확 줄었대. 보면 제가 매달려서 제외하는 줄 알 것 같다. 힘든 시기에 차인 기억 때문에 뭔가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긴 것 같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항상 회사의 비유를 들어주죠. 내가 회사 사장이야. 어떤 직원이 회사 더러워서 못 다니겠습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나갔어. 나갔다가 한 2달 후에 다시 다니면 안 될까요?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떨까? 그 새끼가 언제 그만두자고 얘기할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말을 번복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하나 이거 아니야.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야. 얘는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와도 돼요? 들어오고 나가도 돼요? 그럼 나가고 뭐 이런 지 멋대로 하잖아. 이렇게 기준 없이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신뢰가 쌓이지 않은 거지. 제한을 둬야 된단 말이야. 네 입으로 짓거려가지고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으면은 적어도 헤어져 있는 기간 5개월 6개월 정도는 있다가 만나는 거는 상관이 없다. 그래도 그거에 대한 말에 대한 책임도 또 따라야 되는 거죠. 최소 한 3개월은 두고서 만나라고 하는데,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도 또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애정이 사라지지 않고 후폭풍이 존나 왔나 본데요. 이거랑 아무 상관도 없지 않습니까? 애초에부터 스트레스를 안 주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한데 불안함은 사라지진 않겠죠. 왜냐면 그런 룰이 없이 만났으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헤어지고 다시 만나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새끼가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가네? 이러면서 좀 나중에 괜찮아져요. 대신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는 6개월, 1년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얘가 자꾸 꺼질 줄 알았는데 안 꺼지니까 내면 세계에서 또 학습을 하잖아요. 이 새끼 언제 나가나 했는데 계속 안 나가고 계속 존나 열심히 일해. 안 나간다라는 판단을 내면 세계에선 내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서 이제 안정감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오래 걸리면 또 괜찮아지긴 합니다. 근데 그걸 견디기 힘들지 보통. 얘가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얘는 재회를 하자고 한 입장이야. 그러면은 내가 불안해할 게 아니라 걔가 나한테 허락을 받은 입장이니까 걔가 좀 불안해야 되는데, 남자애도 예전 같지 않고 적극적이지도 않아. 만남도 잘 안 하고 그 좋아하는 섹스도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왜 그러지? 그 남자도 자기가 재회를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이 관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언제든 기분이 조금만 상하면 나갔다가 또 어차피 용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학습을 해버려가지고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남자도 뭐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학습으로 인해서. 이 남자애도 이 여자를 포기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재회를 하자고는 덜컥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전에 헤어졌을 때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신뢰만 더 없는 상태가 된 거지. 2달은 쉬어가지고 얘가 에너지는 요만큼 이제 차올라서 의욕이 생겨서 여자친구를 좀 잡아봐야 되겠는데, 하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이 완전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본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서로가 스트레스를 안 주기 위한 시스템을 가지는 것도 해야 된다는 거지. 앞으로 전망할 수 있는 얘기가, 이 여자가 공무원에 합격했지 않습니까? 그 사회에 적응해야 되잖아.
적응하는데 거의 인간의 에너지를 80%에서 90% 쓰거든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없어요. 이렇게 내면 세계의 흐름 판단을 하는 거죠. 서로 좀 휴식을 갖고 차라리 만나는 게 훨씬 좋아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참고 있는 거잖아. 불만족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연락 덜 하고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기 인생에 집중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헤어질 일도 없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